저는 67살 박은혜입니다. 오늘 봉천초등학교에서 38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박은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어요. 장미와 백합이 가득 담긴 커다란 꽃다발이었습니다. 6학년 3반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아이들이 손으로 만든 카드를 한 알음 안겨줬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38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6년 3월 2일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이 생생했어요. 그때 저는 29살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지 1년이 됐을 때였죠. 첫 출근길, 남편이 교문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은혜야, 좋은 선생님 되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애들이 너무 귀여워.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이가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봤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언제 와? 안 와.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달려가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0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음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잠들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35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제가 담임을 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박민준, 숙제 안 해왔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민준이는 학교에서 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엄마라고 불렀어요.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반항기가 왔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도 않잖아.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엄마들은 다 학원 보내주는데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대학까지 꼭 보내주겠다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에 3명씩 가르쳤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이 학원비를 냈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경영학과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생 됐어. 민준이가 합격증을 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민준이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중견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32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민준이가 첫 월급으로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3년 전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며느리 유지혜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혜는 28살이었습니다. 민준이보다 5살 어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가워.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지혜는 말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50명도 안 됐습니다. 민준이 회사 동료들과 제 동료 교사 몇 명,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민준이 부부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천동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같이 살면서 모시겠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지혜는 집안일을 도와줬고 저녁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교 어떠셨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민준 오빠가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지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구 너무 오래됐어요. 버려도 될까요? 그래, 괜찮아. 제가 20년 넘게 쓰던 식탁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 액자들도 좀 치워도 될까요? 집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으로 쓸 거니까.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35년간 쓰던 안방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차요. 차? 네. 2014년형 소나타요. 제 차였습니다. 10년 넘게 탄 차였습니다. 그게 왜? 팔려고요. 뭐? 어머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차 필요 없으시죠?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 차인데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집 전세 계약금이 필요해요. 500만 원이요. 전세? 네. 저희 나갈 집이요. 민준이와 나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네. 내일 오전 10시에 열쇠 주세요. 중고차 매매상 약속 잡았어요. 지혜는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열쇠 주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지혜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지혜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어머님, 저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지혜가 불쌍했습니다. 친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니. 그래,
내가 내 엄마처럼 해줄게. 저는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결혼 후 6개월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혜는 아침마다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응, 6학년 3반 민수가 수학 문제를 처음으로 다 맞췄어. 와, 대단하네요. 지혜는 제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식탁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도 쓸만한데. 아니에요. 버리는 게 나아요. 제가 남편과 함께 샀던 식탁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식탁이었어요. 지혜야, 그래도 이건. 어머님, 새 식탁 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식탁이 버려졌습니다. 새 식탁이 들어왔어요. 하얗고 매끈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이 액자들도 치워도 될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가리키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왜? 집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요즘은 미니멀하게 사는 게 유행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인데. 어머님 방에 걸어드릴게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액자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민준이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년 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안방 저희가 쓸게요. 뭐?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지혜야, 그건 좀. 어머님, 저희가 이제 아기 가져야 하잖아요. 안방이 필요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쓰던 안방을 내줬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짐을 옮기는 동안 지혜는 안방을 청소했습니다. 어머님, 이 옷장도 버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주신 옷장이었습니다. 40년이 넘은 원목 옷장이었어요. 지혜야, 그건 안 돼. 어머님, 너무 오래됐어요. 새 옷장 사드릴게요. 결국 그 옷장도 버려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지혜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 선생님도 은퇴하시면 편히 쉬셔야죠.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셔야 해요. 마치 저보고 빨리 물러나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지혜가 왜 그러는 것 같니? 엄마,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무슨 스트레스? 회사 일이 힘들대.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엄마, 이해 좀 해줘. 민준이는 항상 지혜 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봉천동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10동 302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일성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는 15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은혜 씨, 민준이 학교 잘 다니나?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 다니고 있어요.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자주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맙네, 은혜 씨. 할아버지는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은혜 씨, 미안하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2019년 11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버티셨습니다. 제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은혜 씨, 네, 할아버지. 고마워. 무슨 말씀을? 2019년 11월 28일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네, 할아버지.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게. 네, 김철민 변호사. 명함이 서랍에 있어. 할아버지는 숨을 힘겹게 쉬셨습니다. 내가 은혜 씨한테 줄 게 있어. 할아버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아니야. 받아야 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어. 할아버지, 내 재산 다 은혜 씨한테 줄 거야. 안 돼요, 할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 나한텐 줄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약속해. 네, 할아버지. 내 재산 받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아들한테도. 왜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 할아버지, 5년만 참아. 5년간 지켜봐. 뭐요? 누가 진짜 은혜 씨를 사랑하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5년 후에 알게 될 거야. 누가 은혜 씨 돈을 사랑하고 누가 은혜 씨 사람을 사랑하는지.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약속해, 은혜 씨. 네, 할아버지. 5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지켜봐. 그날 밤 11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김철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은혜 선생님이시죠? 네. 강일성 어르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파주 전원주택. 시세 5억 원. 예금 통장 1억 2천만 원. 총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강 어르신께서 박 선생님께 모두 남기셨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유언입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은혜 씨, 내 마지막 부탁이야. 5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준이한테도, 며느리한테도. 5년간 지켜봐. 누가 널 정말 사랑하는지.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 그때 진짜 모습이 보여. 5년 후 내가 판단해. 누구한테 줄지, 누구를 믿을지. 고마웠어, 은혜 씨. 강일성.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한테도 숨겼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뭐 남기신 거 없어? 아니,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주 전원주택은 그대로 뒀습니다. 예금 통장은 제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를 그리고 며느리 지혜를.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지혜는 착했고 민준이는 효자였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제 공간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3년째 저는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4년째 지혜는 더 이상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쉬셔야죠. 존댓말이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년째인 올해 지혜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차 팔게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5년이 됐어요. 이제 제가 결정해도 되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할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꺼냈어요. 1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이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제가 38년간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3억 원. 이 아파트 시세가 7억 원. 모두 합치면 19억 원이었습니다. 지혜는 몰랐습니다. 제가 19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은퇴교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이수진. 제가 2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28살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겐 5살 된 아들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뇌성마비였어요. 작년에 우연히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어머, 수진아.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이수진이요. 그래, 알아봤어. 어쩜 그대로니? 수진이와 차 한잔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수진이가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났어요.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지금 혼자 아들 키우고 있어요. 무슨 일 하니? 가사 도우미요. 하루에 5집 청소해요. 하루에 5집? 네. 그래야 한 달에 250만 원 벌어요. 수진이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아들은? 지훈이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병원 가야 해요. 재활치료요. 병원이 어디야? 강남이요. 집에서 버스 3개 타고 가요. 3개나? 네. 1시간 반 걸려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괜찮아요, 선생님. 지훈이만 건강하면 돼요. 수진이가 웃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이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수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아니에요. 저 일어나 있었어요. 수진이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마 지훈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수진아, 선생님이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아직도 버스 3개 타고 병원 다니니? 네, 그렇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처졌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선생님. 수진아. 네. 선생님, 차 받을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선생님, 차 2014년형 소나타야. 선생님, 10년 됐지만 잘 달려. 수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생님, 그건 안 돼요. 왜? 너무 큰 거예요. 수진아, 선생님은 이제 은퇴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가 필요 없어. 하지만 너한테 더 필요해. 선생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매주 병원 가잖아. 네. 버스 3개 타고 1시간 반씩 가는 거 힘들잖아. 괜찮아요, 선생님. 안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5살이잖아. 아직 어려. 네. 재활치료 받으러 가는데 엄마가 편해야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그래. 정말 저 받아도 돼요? 받아야지. 선생님,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네. 내가 나를 구원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15분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오전 9시에 구청 나올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관악구청 1층 로비에서 보자. 네, 선생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가 B-47번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4년형 소나타 회색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탄 차였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탔던 차였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차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봉천역 사거리를 지나 낙성대역 쪽으로 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옆 차선에 택시가 섰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관악구청에 도착한 시간은 7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구청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8시 30분에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청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8시 45분이었습니다. 5분 후 정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 지훈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지훈이도 데려왔구나. 네, 어린이집 가기 전에 같이 왔어요. 지훈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안녕, 지훈아.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야. 선생님, 은인이세요.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거야.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차 타요? 그래, 타. 와.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버스 안 타요? 응, 이제 안 타. 수진이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7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차량 명의 이전하려고요. 네, 서류 있으세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양도인은 박은혜 님이시고요. 네. 양수인은 이수진입니다. 수진이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자예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직원이 웃었습니다. 훈훈하시네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이수진님 차예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제 차, 아니, 이제 수진이 차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또 울었습니다. 울지 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건강하게 키우는 거, 네, 선생님.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네. 그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수진아. 저는 수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가. 선생님은요? 나는 택시 타고 갈게. 태워다 드릴게요. 괜찮아. 너 지훈이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지. 하지만, 가. 저는 수진이를 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이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지혜가 오기로 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4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구청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봉천동 푸르지오 아파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산책했어. 이른 시간에? 날씨가 좋더라.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훈이 어린이집 잘 데려다 줬어요. 차 정말 잘 달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건강하게 잘 키워.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은혜 씨. 이제 내가 판단할 차례야. 누가 널 정말 사랑하는지. 저는 눈을 떴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누가 저를 사랑하고 누가 제 돈을 사랑하는지. 오후 1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왔니? 지혜가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차 열쇠 주세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열쇠요. 지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네. 차 없어? 네.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가 없다고. 어디 갔는데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부했어. 뭐라고요? 지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부했다고요? 그래. 누구한테요? 내 제자한테. 제자요?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봐야 해? 그 차로 저희 집 전세금 내려고 했잖아요. 그건 너희 계획이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차는 내가 결정해. 어머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저희 집 계약금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차 팔았어. 아니, 기부했대. 어떻게, 우리 집 계약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와봐.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저희 사정도 생각 좀 해주세요. 너희 사정? 저는 일어났습니다. 내 사정은 생각 안 해? 38년 일한 사람이 은퇴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차 팔겠다고 하는 게 맞아? 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야. 네. 나도 사람이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왔니? 엄마, 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차? 네. 기부했어. 기부요? 민준이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수진이한테. 수진이요? 누구예요? 내 제자야. 20년 전에 가르쳤지.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계약금은요? 그게 뭔데? 저희 나갈 집 전세 계약금이요. 나갈 집?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나가기로 했어? 네. 언제 결정했는데? 한 달 전에요.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혜가 말리더라. 민준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독립해야죠. 독립? 네, 저희 나이가 벌써 40이에요. 그래서 내 차를 팔아서 나가려고. 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야,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너 작년에 회사 그만뒀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아?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신용카드 독촉장이야.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380만 원. 작년 11월부터 연체 중이더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아, 내 아내 빚이 380만 원이야. 지혜야, 이게 무슨... 민준이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380만 원이나 되는 빚을.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건 뭐예요? 지혜가 작년 5월에 받은 해고 통지서야. 해고? 민준이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지혜야, 너 작년에 회사 그만뒀다며? 네.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구나.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부끄러웠어요. 지혜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네. 너 일한다고 나간 거 다 거짓말이었어? 네.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냥 카페에서 시간 보냈어요.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민원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너도 알았어?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 네, 진짜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네. 왜 빚이 생겼어? 말해봐.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요. 학자금? 네. 대학 다닐 때 받은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못 갚았어? 네. 월급은 다 어디 썼는데? 지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이야.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년 3월 샤넬 가방 280만 원. 작년 7월 에르메스 지갑 95만 원. 작년 10월 구찌 구두 120만 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다 뭐야? 여보, 380만 원 빚이 있으면서 명품을 샀어? 여보, 그게 뭐야?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몰랐어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말 몰랐어요, 엄마.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야. 네. 나한테 사과할 건 그게 아니야. 네. 왜 내 서랍을 뒤졌어?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 CCTV 있어. 작은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달아뒀지. 내가 몇 번이나 내 서랍 뒤진 거 다 녹화됐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나는 엄마 서랍을 뒤져? 돈이 필요했어요. 돈? 민준이가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돈을 훔치려고 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냥 어머님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혜야. 네. 너 나한테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말해봐.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억 정도요? 5억? 저는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 38년 교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랑 연금이랑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아.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그럼 어머님이 5억이나. 근데 말이야. 저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네. 그보다 훨씬 많아.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 지금은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는 거야. 엄마, 아니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저는 엄마 사랑해요. 그래.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왜 지혜가 내 서랍 뒤진 걸 몰랐어? 왜 지혜가 빚이 있는 걸 몰랐어? 왜 지혜가 회사 잘린 걸 몰랐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둘이 얘기해.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준이와 지혜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엄마 돈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차 안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지훈이가 너무 좋아해요. 오늘 병원 가는데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지훈이 건강하게 잘 키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들어와.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준아. 네,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네, 진짜 몰랐어요. 지혜가 그런 사람인 줄? 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바보였어요.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네. 이제라도 알았잖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천천히 생각해. 네, 엄마. 민준이가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었니? 네, 엄마. 지혜는?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혜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우리은행 봉천동 지점 김미선 과장입니다. 아, 네. 선생님, 혹시 며느님께서 선생님 계좌 조회하시려고 한 거 아세요? 제 손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며느님이 오셔서요. 선생님 통장 잔액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본인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님이 선생님,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가져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서요. 며느님 표정이 너무 다급해 보이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가 제 통장을 조회하려고 했다니, 제 도장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지혜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연락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네, 3일째 전화도 안 받고.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은행 봉천동 지점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김미선 과장님 계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4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박은혜 선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작성하신 신청서예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 조회 신청서였습니다. 지혜의 필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며느님이 일단 작성하고 가셨어요.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가져오면 처리해 준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 후에는요? 안 오셨어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며느님과 무슨 문제 있으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며느님 표정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다급해 보이셨어요. 마치 김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뭐요? 마치 큰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80만 원. 지혜의 카드빚. 하지만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 계좌 비밀번호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지금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10분 후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넣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은행 앞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혹시 저 때문에 가신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님 통장 알아보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나갔습니다. 지혜가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혜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혜야. 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잘못했는지 알아? 네. 말해봐. 어머님 허락 없이 통장을. 그것만이 아니야. 넌 나를 속였어. 어머님,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어. 빚이 있는 것도 숨겼어. 내 서랍도 뒤졌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야. 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님 사랑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내 돈을 알아보려고 했어? 왜 내 도장을 가져가려고 했어? 그건 말해봐.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왜? 빚 때문에요. 380만 원? 아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말해. 1200만 원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200만 원? 네. 380만 원이라며? 카드빚만 그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사채요. 사채?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뭐 때문에? 오빠가. 오빠? 네.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 800만 원이요. 800만 원을? 네. 그걸 사채로?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혜야. 네. 내 오빠가 갚았어? 아니요. 안 갚았어? 네. 연락도 안 돼요. 그럼 넌 어떻게 갚으려고?
지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죄송해요. 지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혜야. 네. 이제 그만 거짓말해. 네. 다 알아. 뭐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다 알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혜와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 남자가 누구야? 말해. 김태욱이요. 누구? 은행. 대리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네. 넌 민준이를 배신했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사진을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8개월이야. 너희가 만난 지.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저는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어머님,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기회 한 번만. 없어. 제발이요. 나가. 지혜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 지금요? 응, 지금 당장. 엄마, 무슨 일? 오면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왔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엄마, 대체 무슨... 앉으라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봐. 민준이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혜와 어떤 남자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도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 엄마, 이건... 다음 장.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지혜예요? 그래. 이 남자는 누구예요? 김태욱. 은행 대리야. 민준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진. 공원을 걷는 사진. 언제부터예요? 작년 4월부터야. 4월? 그래. 8개월 됐어. 민준이가 파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8개월. 더 있어.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립탐정 보고서야. 사립탐정?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사립탐정을? 그래.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첫 페이지에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유지혜 28세. 조사 기간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 조사 내용 외도 의심 조사.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확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봐.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 2024년 6월 5일 오후 3시. 대상자 김태욱과 강남역 카페에서 만남. 체류 시간 2시간 30분. 2024년 6월 12일 오후 5시. 대상자 김태욱과 영화 관람. 이후 식사. 2024년 6월 19일 오후 2시. 대상자 김태욱과 호텔 입실. 체류 시간 3시간. 민준이가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만 봐요. 민준아. 더 이상 보기 싫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다 봐야 해. 왜요? 내가 알아야 하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알아. 힘들지. 네. 하지만 진실을 봐야 해.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봐.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총 만남 횟수 24회. 호텔 방문 12회. 평균 만남 시간 3시간. 비용 지출 약 450만 원 김태욱 부담. 민준이가 보고서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24번이나. 그래. 호텔을 12번이나. 응. 민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민준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 뭐요? 지혜와 어떻게 할 건지.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혜를 용서할 수 없어. 넌? 민준이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해? 뭐라고요? 지혜 아직도 사랑하냐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알 때까지 기다려.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세요? 방에 있을게. 엄마, 혼자 생각할 시간 필요하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선생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응, 왜?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시구나. 선생님, 저 오늘 지훈이 재활치료 다녀왔어요. 그래. 선생님 차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다행이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선생님? 응?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정말요? 그래. 괜찮아. 선생님,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럴게. 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은혜 씨. 진실을 보여주는 게 맞아. 아파도 견뎌야 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네, 할아버지. 끝까지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뭐? 지혜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 힘들지? 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그래.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제가 바보같이. 아니야.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믿었던 거잖아. 네. 그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난 항상 내 편이야. 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장 큰 진실. 19억. 그것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엄마, 서류 작성했어요. 그래. 네.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민준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밥은 먹니? 네, 먹어요. 잠은? 잘 못 자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네, 엄마. 지혜는? 연락 안 와요. 그래. 네. 아마 그 남자한테 갔을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야. 저는 민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뭔데요? 기억나니? 강일성 할아버지.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언제지? 5년 전이요. 2019년이었죠. 그래.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거야. 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파주 전원주택 등기권.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전원주택이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래. 두 번째 서류. 예금 통장. 1억 2천만 원. 민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1억 2천만 원? 응. 할아버지가 이것까지? 그래. 민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언제 받으신 거예요? 5년 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이요? 그래.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민준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내 마지막 부탁이야. 5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준이한테도, 며느리한테도. 5년간 지켜봐. 누가 널 정말 사랑하는지.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 그때 진짜 모습이 보여. 5년 후 내가 판단해. 누구한테 줄지, 누구를 믿을지. 고마웠어, 은혜 씨. 강일성. 민준이가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 5년간 지켜보라고. 응.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5년간 지켜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저는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아니야.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넌 실망시키지 않았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저는 지혜를 사랑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네. 저는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네. 이 전원주택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5억 원이야. 5억이요? 그래. 그럼 통장까지 합치면 6억 2천만 원. 민준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6억이 넘어요? 그래. 엄마가 6억이나 있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그럼 지혜가 알았다면 더 난리 쳤겠지.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지혜가 엄마 돈 때문에. 알아. 하지만 이젠 끝났어. 저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가 왜 이걸 지금 말하는지 알아? 왜요? 넌 변했어. 지혜한테서 벗어났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젠 엄마가 널 믿을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견뎠어. 엄마, 고생 많았어.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응?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래요? 응.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네. 민준이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그럴게.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거잖아요. 응.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준아. 네. 이거 말고도. 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전부 말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어. 남편 유산 2억 8천만 원. 내가 모은 3억 원. 이 아파트 7억 원. 총 19억 원.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말자.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민준 씨 어머니시죠? 네. 조정 날짜 잡혔습니다. 언제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요. 알겠습니다. 그날 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정이요? 응. 다음 주 화요일. 괜찮겠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정말?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엄마 맛있어요. 그래. 네. 엄마 손맛이 그립곤 했어요. 지혜가 요리를 못해서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또 지혜 얘기를. 괜찮아. 저는 민준이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 빠졌어. 네, 엄마.
민준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리고 마지막 진실을 말해줄게. 민준아, 엄마가 얼마나 널 위해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모았는지, 그때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은혜 씨. 조금만 더. 끝까지 가. 네, 할아버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원 3층 조정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긴 복도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민준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지혜 씨 측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만하게 합의 보시죠. 합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네. 이혼은 하시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건이요? 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지혜 씨가 요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자료를 왜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결혼 생활 3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위자료를? 그건 증거 다 있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 24장, 사립탐정 보고서, 호텔 출입 기록 12회. 이정훈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요? 민준이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8개월간 만났는데요. 호텔을 12번이나 갔는데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인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준 씨와 유지혜 씨 이혼 조정권입니다. 네. 먼저 유지혜 씨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지혜 씨는 결혼 생활 중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로 인한 스트레스,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 씨 측 의견은요? 민준이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유지혜 씨의 불륜 증거입니다. 조정위원이 파일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김태욱이라는 남자와 8개월간 만났습니다. 호텔 출입 12회, 만남 24회. 조정위원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유지혜 씨, 이게 사실인가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박민준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지혜 씨,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분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불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이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빚만 있으셨죠? 조정위원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카드빚 380만 원, 사채 800만 원, 총 1180만 원.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박민준 씨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지혜 씨, 할 말씀 있으세요?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해? 어머님, 넌 내 서랍을 뒤졌어. 내 통장을 훔쳐보려고 했어. 내 아들을 배신했어. 지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일어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어머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없이 이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박민준 씨가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시겠어요? 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양측 서명해 주세요. 민준이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오늘부터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민준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손 놔. 미안해. 손 놓으라고. 민준이가 지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준아. 끝났어. 민준이가 조정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후련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죠? 엄마, 저 이상한가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네. 슬픈 게 당연하지.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네. 뭔가 먹고 싶어요. 뭐 먹을래? 엄마가 해주는 거.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줄게. 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조금만 기다려. 네. 민준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퍼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그래, 먹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맛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네. 엄마도 내가 그리웠어. 엄마. 진짜 우리 민준이가 그리웠어.
두 사람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마지막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민준아, 엄마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리고 그걸 내게 어떻게 나눠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 있어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네.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앤장 법무법인입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2시에 자리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혜입니다. 네, 박은혜님.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파주 전원주택 등기권, 강일성 할아버지 통장, 남편 퇴직금 통장, 남편 보험금 통장, 제가 모은 예금 통장, 이 아파트 등기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파주 전원주택 5억 원, 할아버지 예금 1억 2천만 원, 남편 퇴직금 1억 8천만 원, 남편 보험금 1억 원, 제 예금 3억 원, 봉천동 아파트 7억 원, 총 19억 원, 38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오후 2시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큰 빌딩이었습니다. 15층에 법무법인이 있었습니다. 박은혜 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네, 박은혜입니다.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전원주택 5억, 예금 1억 2천만 원, 남편분 퇴직금 1억 8천만 원, 보험금 1억 원, 본인 예금 3억 원, 아파트 7억 원. 김철수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9억 원이시네요. 네. 상당한 재산이십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세요? 아들에게 30%요. 30%요? 네. 그럼 나머지 70%는요? 제 제자 3명에게 나눠주려고요. 김철수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자분들에게요? 네. 저는 38년간 교사였어요. 제자들 중에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이수진. 28살 뇌성마비 아들을 혼자 키워요. 두 번째, 박민경. 31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세 번째, 최서진. 26살 백혈병 치료 중이에요. 김철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얼마씩 드릴까요? 70%를 3명에게 나누면 김철수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1인당 약 4억 4,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드님께는 30%, 5억 7천만 원이고요. 네. 혹시 아드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직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말할 거예요.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유언자 박은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 재산 목록. 파주시 전원주택 5억 원. 예금 1억 2천만 원. 퇴직금 1억 8천만 원. 보험금 1억 원. 예금 3억 원.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7억 원, 총 19억 원, 제2조 상속 비율, 아들 박민준 30% 5억 7천만 원, 이수진 23.3% 4억 4,300만 원, 박민경 23.3% 4억 4,300만 원, 최서진 23.3% 4억 4,300만 원. 서명했습니다. 날인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유언장 아드님께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아드님이 반대하시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이해할 거예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회식 어땠어? 좋았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먹을래? 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유언장이야.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엄마 아픈 거 아니야.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야. 민준이가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읽어봐. 민준이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19억 원?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19억이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할아버지 유산 6억 2천만 원. 내 아빠 유산 2억 8천만 원. 엄마가 38년간 모은 3억 원. 이 아파트 7억 원. 민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억이네요. 그래. 민준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상속 비율을 읽었습니다. 30%? 저한테 30%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70%는요? 이수진, 박민경, 최서진에게. 누구예요? 엄마 제자들이야. 민준이가 유언장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30%만 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5억 7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니?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회사 다니잖아. 네. 월급 32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응? 이해해요. 정말? 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38년간 선생님이셨잖아요. 제자들이 엄마한테 소중하시죠? 그래. 그럼 그 애들한테 주시는 게 맞아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제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38년간 키워주시고 대학 보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준아. 그리고 5억 7천만 원이면 저한텐 엄청 큰 돈이에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컸구나.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제자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수진이는 뇌성마비 아들을 키워. 민경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 서진이는 백혈병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들한테 필요하겠네요. 그래. 엄마 선택이 맞아요. 고마워, 민준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민준이가 유언장을 덮었습니다. 엄마, 이거 잘 보관하세요. 그럴게. 그리고 엄마. 응? 오래오래 사세요. 이 유언장 쓸 일 없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이가 이해해줬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우리 민준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제가 잘 키웠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봉천동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대리가 됐습니다. 엄마, 제가 대리 됐어요. 정말? 축하해. 월급도 올랐어요. 380만 원이에요. 잘 됐다. 민준이는 매일 밝았습니다. 예전의 그 어두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응?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게 뭐야? 제가 5년 전에 엄마한테 빌린 돈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아, 그건 괜찮아. 아니에요. 민준이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730만 원 다 갚았어요. 민준아, 5년 전 창업 자금 500만 원. 민준이가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3년 전 결혼 자금 200만 원. 작년차 수리비 30만 원. 다 합쳐서 730만 원이요.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7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걸 언제?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승진 축하금도 여기 넣었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받아주세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민준아. 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잘 키우셔서요.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용서? 네. 지의 일로 엄마한테 상처 드린 거요. 민준아. 네. 엄마는 진작에 용서했어. 정말요? 그래. 저는 민준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사랑했으니까 믿었던 거잖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이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오늘 병원에서 혼자 걸어갔어요. 선생님 차 덕분에 매주 치료받았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사진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재활치료실에서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그래.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수진이야. 아, 엄마 제자요? 그래. 지훈이가 걸을 수 있게 됐대. 정말요? 민준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게. 저는 수진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 됐다. 앞으로도 열심히 치료받아. 네, 선생님. 지훈이가 선생님 고맙대요. 나도 지훈이한테 고마워. 선생님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산책 가실래요? 그럴까? 네, 날씨도 좋은데. 민준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그러게. 정말 예쁘다. 엄마, 올해는 꽃 구경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럴게. 저도 주말마다 모시고 다닐게요. 고마워, 민준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요? 그래.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엄마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래.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봐요. 벚꽃이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뭘? 우리 새 출발을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뭐요? 파주 전원주택 말이야. 아,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거기 가서 살까 해. 정말요? 응. 여기는 너무 기억이 많아서.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가끔 놀러와. 당연하죠. 주말마다 와서 밥 먹어. 네, 엄마.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오늘 민준이가 730만 원을 갚았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다.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지혜와 헤어진 후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다. 아니, 회복한 게 아니라 더 강해진 것 같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이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내가 준 차가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도 희망을 얻었다. 민준이가 다시 돌아왔다. 진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강일성 할아버지. 5년 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5년을 지켜보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내 돈을 사랑하는지. 민준이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지혜는 내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에 파주로 이사 갈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67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 겁니다. 민준이와 함께, 그리고 내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밝았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책을 읽고 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잘 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